해봅시다. 네. 또 해보자. 5번 갑시다. 네. 오늘 계산 문제지 이제. 계산 문제 좀 적응해보자. 이제 5번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인 물체가 무게가 W인 재질이 빈이라고 통영 막대에 매달려서 막대가 수평 상태로 정지해 있다. W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죠? 네. 자, 아까 말했듯이 자, 우리가 주목할 물체는 막대기다. 그래서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가 받는 힘을 느껴야 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막대가 받는. 자, 그럼 한다. 요 막대기 무게가 있죠. 막대기 무게 어디다 표시한다? 막대기의 딱 가운데 자리. 막대기의 질량 중심 자리. 재질이 균이라 했죠.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쏠릴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 가운데 됩니다. 요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다 표시할게. 이렇게 해서 막대기 위에 W가 있다.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체가 나왔죠. 그럼 요 물체 무게가 또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여기 연결된 실 때문에 요 물체가 막대기를 아래로 잡아 당기겠지, 그렇지? 이것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힘은 20N. 자, 마지막 순간 요 실이 팽팽해졌겠지. 실이 뭐한다? 막대기를 들고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힘이 있다. 이 힘 얼마인지 모르죠 아직까지. 보통 실은 장력을 우리가 텐션에서 T라 썼죠. 자, 문자 T 씁시다. 이렇게. 자, 힘 더 있니? 무게가 20. 물체 무게 20. 막대 무게 W. 막대 무게 W. 여기 물체 무게 20m 작용합니다. 아, 20하고 W를요? 아니죠. 힘이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물체 무게는 막대기 왼쪽 끝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물체 막대기 무게는 막대기 정중앙에 있다는 게 낫지 않을까? 돌림힘을 작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 요 힘 계산할 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보면 첫 번째, 그 힘은 더 없다, 그지? 이 상태에서 그래, 물체가 힘의 평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랫 방향 힘이 요거 두 개, 빨간 색깔 힘 20 더하기 웨이트, 또 윗방향 힘이 요거 T, 그거니까, 그렇지. 말대로 그냥 T 대신에 20 빼기 W 써도 되지. 맞아, 괜찮아. 됐어 이제? 그거 했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직 W 못 구하겠다, 그지? 그럼 W 구할 수 있게 해볼까? 그럼 돌림힘 써야 돼. 그럼 자, 돌림힘 힘. 돌림힘의 평형되다. 돌림힘의 평형. 자, 쌤 물어볼게. 회전축 어디다 잡을 거야?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1번, 2번, 3번, 네 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네, 몇 번 잡을게? 2번 줘. 오케이. 왜 2번 잡을 거야? 요 힘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지, 이제, 그지? 요 힘이 있는 자리에 회전축 잡아버리면 돌림힘식에서 빠져버릴 거야, 제가. 그치, 이게 센스인 거야. 알겠니,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용접자리야. 여기를 갖다가 회전축 잡을게, 쌤이. 축 잡을게. 여기를 회전축 꼬라봅시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요 힘은 돌림힘 없어. 그럼 자, 이거 어때? 시계 반시계. 이렇게 막대기한테 아래쪽 힘을 주면 막대기가 반시계를 돌리고, 그치, 줘. 반시계 방향의 돌리기. 요거는 시계 방향의 돌리기. 둘이 평행. 됐지, 이제 간단해졌죠. 그러면 19세요. 힘 곱하기 8 길이. 8 길이 될 때 항상 알겠지?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 걸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끝났네. 반시계 방향의 돌림과 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을 것이다. 반시계 돌림이 힘 20N 곱하기 8길이. 시계 돌림이 웨이트 곱하기 자기가 8길이 얼마냐? 여기 힘의 작용점까지 요걸 내세야 되는데 내가 딱 가운데 중심 자리였어. 여기가 1.5이면 아 잠깐만. 전체가 4죠. 전체가 4구나. 전체가 4면 요 가운데니까 여기까지 2L이겠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이거 L이겠다, 그치? 이거 L이네. 됐지? 그래서 이거 곱하기 때 이렇게 되겠네. 됐으니까 이제 답 나왔다. 따라서 웨이트 얼마? 똑같은 거. 20. 답 20이다. 3번. 이해됐을까? 할 수 있겠냐? 됐지? 오케이. 통과. 네. 6번은 계산 문제 없어요. 6번 가볼게. 얼른 정리하고. 우리 요 뒤에 시험 문제까지 풀어야 돼. 잘 풀어. 툭툭 풀어. 네. 그런 거 같네. 네. 6번 가볼까요? 네. 자,
자, 그러니까는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배가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무게 중심과 부력 작용점입니다. 부력은 이제 물이 배를 위로 미는 힘, 뜨게 하는 힘을 말하겠지. 부력은 그냥 대충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은 이제 배의 무게, 배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치? 지금 그림 가를 보면 무게 중심하고 부력이 딱 서로 방향이 반대죠. 둘이 아마 힘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적당히 잠긴 채로 이렇게 있겠지. 여기 부력 아직 안 배웠지. 부력 배운 적 없죠. 부력심이라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부력에서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부력을 많이 받을까, 부력을 적게 받을까를 좀 생각할 때 뭐를 봐야 돼요? 부피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피. 그러니까 물에 잠긴 부피예요. 물에 잠겨가지고 물을 밀어낸 부피. 그 외에 부력할 때 항상 유명한 과학자가 아르키메데스. 그 목욕탕에 들어갈 때 막 유레카. 그 왕관이 뭐 금으로 됐는지 아니면 약간 그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가짜로 만들었는지 확인했던 그 일화가 있는 과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죠. 그래서 부력은 물 속에 들어간 부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배를 쇠로 만들겠죠. 철로 만들겠죠. 막 군함 같은 거 보면 완전 강철이잖아. 근데 쇠는 물보다 밀도가 커요. 원래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게 되겠지. 또 어떻게 뜨는 거냐? 이게 군함이 만들었던 쇠를 이렇게 동그랗게 완전히 뭉쳐가지고 새우슬 모양을 만들면 무조건 가라앉죠. 근데 얘를 얇게 펴가지고 물 속에다가 딱 넣으면 이게 물에 딱 들어가면서 밀어내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부력을 많이 만들어서 그 쇠로 만든 군함의 무게와 받는 부력이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딱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군함에 만약에 구멍이 갔다, 물이 막 새어 들어온다. 그러면 밀어내는 게 적어지지, 그지? 그럼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력을 적게 받아가지고. 되겠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나눠봅시다. 배가 가다가 이제 그림처럼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제 약간 배가 이제 기울한 모습인데, 이렇게 배가 약간 기울어 있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무게중심은 어쨌든 여기 있는 거 같거든요. 무게중심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해서 이게 배 무게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기 그 부력 중심이 있지. 부력은 이제 잠긴 부분이 부력을 만드는 거니까 이 잠긴 부분의 한 중앙쯤 되는 이런 자리에 잡아서 부력이 밑방향이다라고 표시한 것 같단 말이야. 이해됐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지금 배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잖아. 지금 이게 배가 약간 왼쪽 기울었잖아. 자, 여기 배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부력은 어느 방향에 돌림힘을 주게 되니? 선생님가 그렇지. 여기가 딱 라인이야. 팔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 수직팔? 그렇지. 여기를 축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부력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배가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기울었더니 부력이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줘서 다시 배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이거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 가면은 이렇게 힘받고 이렇게 기울면 이렇게 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 안 넘어지고 알겠죠? 딱 떠있게 된다. 이해되냐 이제? 오뚜기 마냥. 그러니까 오뚜기 있잖아, 오뚜기. 오뚜기 약간 그런 거 같지 않냐? 그러니까 오뚜기도 약간 이렇게 쏠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고개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럼 그걸 봅시다. 기억보기. 가에서 배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다. 0이겠지? 이음보기. 가에서 배에 작용하는 부력 크기는 배의 무게보다 크다? 아니지. 그럼 위로 올라가야지 배가. 그지? 같다지 같다. 이름 틀렸지? 디귿보기. 나에서 배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배가 수평을 이루도록 작용한다. 맞지? 그치? 더 쏠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알겠지? 이게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복원시킨다는 뜻이야. 알겠지? 오케이. 7번 갑시다. 자, 7번은 축바퀴.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인 물체를 축바퀴를 사용하여 일정한 크기의 힘 F로 당겼더니 물체가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연지 위로 올라왔다. 자, 우리 축바퀴를 이렇게 옆에서 보지 말고 정면에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축바퀴가 이렇게 큰 원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작은 원이 있겠지. 지금 보니까 원의 반지름이 정확히 2배 차이 나죠. 요 길이가 R이면 지금 요 길이가 2R인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담궈갖고 물체를 작은 축에 달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손은 좀 큰 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당기는 모습이에요.
됐나요? 자, 이쪽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힘 F로 일정하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무게가 얼마였냐면 물체 무게 26톤. 자, 쌤이 저번에 축바퀴 풀어줬는데 축바퀴도 하나의 막대가 있다 생각합니다. 막대기. 자, 축바퀴의 막대를 한번 가정해보면 어디? 여기 어때 얘들아? 이런 느낌의 어떤 막대가 있는 느낌 나지 않니? 이렇게 그냥 가상의 막대기. 그러니까 축바퀴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파란 색깔 막대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막대기 갖다가 여기 딱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받침점을 딱 두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지? 여기서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F 있는 거고, 그렇지?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딱 매장 건데 사실 이렇게 올려온 거랑 똑같은 거지. 힘 20짜리 물체를 올려온 거랑 똑같지 않니? 이거 지렛대야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똑같죠.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건 이거 아닌가? 요 길이가 얼마야? R. 요 길이가 얼마야? 2R. 이 상태인 거야. 됐어? 여기 가서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있다. 또는 가만히 들고 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고 있는 거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 그 옛날에 배웠는데 F는 MA 기억나? 이거 기억나지? 만약에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지. 그러면 일정한 속력일 수 없어. 점점 빨라져요.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돌림이 평형 상태여서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지. 정지와 일정한 속도는 같은 말로 봐도 돼요. 분리해서. 알겠니? 그러면 이거 다 풀었다. 풀었다. 물어보자. 힘 얼마일까? 당연히 힘이 반이겠지. 그냥 끝났네. 힘 아마 합쳤을 거야. 물체 무게 20보다 작게 줬을 거야. 맞냐? 됐지 이제? 그 다음에 얘 지금 속력이 얼마였어? 그럼 봐봐. 이 물체가 속력이 2m/s 올라간다 했어. 아까 했던 얘기. 힘의 이름을 보면 이동거리는 소매를 보지. 맞냐? 그러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면 손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이게 축바퀴가 크니까 봐봐.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똑같잖아. 그지? 네. 물체는 이 정도 올라가는 거지만 손은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동거리가 항상 2배 큰 거지, 손이. 이해됐니? 됐어, 이제? 그럼 다시 물어보자. 힘의 이득은 있지. 일의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힘이 작은 만큼 이동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은 이득이 없다. 한 일은 같다. 힘만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해됐어?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해보자. 거기 기억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40이다. 에이, 아니지. 알짜 힘 얼마? 0. 왜? 일정한 속력이니까 알짜 힘 0. 했어? 근데 네. 어떡하지? 물체 집중 못하는 거 같아. 네. 점점 그래. 한 3주 됐어. 3주 동안 뭐 했어? 그래. 집중 좀 해. 수업 시간에. 왜 집중을 못해? 자꾸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고민 있니? 고민 없어? 고민 있구만. 공부하기 싫다는 고민이 있구만. 고민 있지? 그치? 내 경제 공부하기 싫어 지금. 사실을 말해. 그치? 되게 공부하기 싫어 완전히. 이렇게 약간 우리 아들 같아 지금. 우리 아들들이 약간 저런 상태거든. 그래. 어떡하지? 나도 약간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지금 딱 중3이에요. 내 첫째 아들이. 네, 내가 아빠. 네. 아빠라고 할래? 네, 삼촌하자 삼촌. 아빠 좀 그렇고 부담스러우니까 삼촌 어때? 친척 삼촌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아빠의 동생이나 뭐 아빠의 형이나 뭐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 내가 결혼을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어쨌든 첫째 아들가 중3이야 지금. 너무 기지가 아니야. 미치겠어. 이게 고등학교를 고민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 썼냐? 고등학교 어디 지망하는 거 썼어? 네, 어디 썼어? 어디 썼어? 어디 썼어? 어디 썼어? 안 썼다고? 왜 안 썼어? 신촌 아직 안 썼어. 아 그래? 아직 안 썼니? 어디 썼어? 안 썼어? 어디 썼어? 안 썼니? 어디 썼어? 안 썼다고? 안 나왔니?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 어쨌든 그렇지. 쌤 어제 그 강남에 그 수업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대치동 학원 갔는데 그 학원에 다 날렸어. 약간 그 뭐였냐면 경기 영재고 있잖아. 영재고 합격자 설명회가 나온 거야. 그래서 경기 영재고 합격한 애가 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설명하는 장소. 지방에서 올라오고 날렸어요. 자고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하는데 설명회를 꼬머니랑 학부모랑 학생이 같이 와가지고 막 들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초코파이 먹고 커피 마셔가면서 옆에 소파에 시끄러운 줄 알았어요. 네, 완전 알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보다가 또 우리 아들 보다가 약간 좀 이게 차이가 많아. 좀 어려웠지. 공부 왜 안 좋냐? 항상 이게 풀리지 않는 공부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하고 싶진 않고 이제 한참 그런 고민 될 것 같긴 한데 쌤도 솔직히 말해주면 쌤도 잘 몰랐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 지금 중3 때까지도 그냥 잘 몰랐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그냥 시키니까 했어. 근데 이게 내가 뭐 특별한 조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시키니까 했는데 쌤 운이 좋았어. 공부가 잘 됐어. 그러니까 시키니까 했는데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나는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고 성적 잘 나오니까 칭찬 듣고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기분 좋으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공부를 할수록 성적이 더 오르고 그 쌤이 진짜 약간 그랬어요. 재수없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냥 별거 없었어. 진짜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칭찬을 들어서 부모님이 좋아해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진짜야. 그러니까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해줄 얘기는 이게 부모들이 먼저 살아봤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살아봐서 그런지 공부를 많이 해놓고 좀 학벌이 좀 좋은 데를 갔다 온 게 확실히 삶에 유의하게 돼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 쌤 서울대거든요. 쌤 공부 되게 잘했어요. 쌤이 수능 쳤을 때 내가 이과에서 전국 한 700개 난 쪽이에요. 쌤이 대학 갈 때 그 막 의대에서 나한테 오라고 했었어요. 쌤이 의대 가기 싫어서 의대 안 갔던 거고. 근데 진짜 공부 진짜 잘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또 진짜 열심히 했어. 너희 지금 상상도 못하는 게 열심히 했어. 대학교 3학년 때. 중3 때도 열심히 했고. 중3 언제 열심히 했느냐? 계속 놀다가 중3 그 겨울방학 끝나고 고1 올라가기 전까지 한 2달 동안 거의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던 거예요. 그때 막 쌤은 선행을 좀 늦게 했고요. 중3 때까지도 선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고1 수학, 고1 영어 수학을 그때부터 막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 2달 동안 거의 뭐 아침 그거 있잖아요. 아침 9시에 한 가가지고 공부하고 막 밤 10시에 집 오는 생활을 한 2달 동안 하는 거죠. 이게 됐어. 아주 죽을 것 같았어. 근데 그때 좀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좀 성과가 잘 나왔던 거. 어쨌든 근데 이건 확실히 쌤이 서울대 갔다 나오니까 좀 많이 유리해. 좀 많이 유리해. 그건 확실해. 진짜야. 많이 유리해. 이거는 어떠냐면 내가 뭘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 그러면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알지? 쟤는 원래 괜찮은데 좀 실수한 거다. 근데 약간 그렇게 좀 호의적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호의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나 봐. 그냥 제가 그 성적이 나왔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약간 검증된 거다. 약간 이런 게 분나요. 꼬리표 같은 게 분나. 그걸 내가 뭐 이렇게 좀 선대적으로 잘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서 알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또 내가 이제 서울대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갑자기 달라진다. 내가 실수하잖아. 선생님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가 아니잖아. 내가 실수하잖아. 안날 거야. 이게 권위 눌리는 거야. 왜 권위한테 눌리는 거야.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뚜렷이 뭘 잘하는 게 있고 아주 그쪽으로 특별히 잘하는 재능이 있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늦게 발견될 것 같아. 쌤도 그랬습니다. 쌤 대학교 가서도 나는 전공을 잘못 봤더라고. 갔더니 재미가 없어. 죽을 것 같아. 학부만 좋지 갔더니 뭐 이건 대갈 게 아닌 것 같아. 다들 그렇게 가더라고. 되게 늦게 발견해요. 자기 길을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자기가 그동안 그 길을 못 찾았다는 걸 가지고 방황만 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더 자기가 hun신하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찾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동안 뭘 해놓고 공부라도 해놓고 좀 성적을 잘 받아놓고 대학도 잘 가면 나중에 그 자기가 이렇게 막 이동하기가 엄청 유리해요. 엄청 편해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 쉬운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고민하는 건 좋아. 고민하는 건 좋아. 고민해야 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말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 안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건 별로야.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는 걸 가지고 시간 낭비해버리면 그 시간이 돌아오진 않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든 간에 알차게 보내요. 놀아도 돼. 노는 것도 좋아. 놀고 친구를 사귀고 다 나중에 삶의 그 터전이 된다니까. 잘 놀았던 사람이고 나중에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고민이 많다는 핑계로 이렇게 틀어박히지 않는 좋아. 틀어박힐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지키고 이것저것 고민도 하는데 공유도 하고 알겠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알겠는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좀 많이 됐지? 알겠지? 오케이, 파이팅!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가자. 어쨌든 간에 통과. 다시 기억보기부터. 기억하고 했지? 기억은 물체계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입니다. 명대해야 돼요. 미분기 힘의 크기 16톤. 이건 바로 됐지 이제. 그 반지름 길이만 가지고 바로 나오면 좋겠어. 그죠? 자, 디귿보기 1초 동안 한 일은 얘들아 일은 아직 안 배웠어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 됐어? 그럼 선생님 물어보기 있어. 자, 요게 지금 2m/s 됐어요. 이거 속도가 손의 속도가 아니고 물체 속도다. 조심해야 돼. 그러면 2m/s면 1초에는 몇 미터 움직여? 2m 움직이지. 그렇지. 이게 이동거리가 2m구나. 이렇게 지금 문제가 1초 동안 한 일이니까 1초에 2m 움직이지? 이건 힘의 크기 얼마겠어요? 아니지. 여기 힘은 20이지. 그러니까 힘의 크기. 힘은 20이지. 그렇지. 힘은 20N이고 이동거리가 2m가 될 거야. 그럼 만약에 손으로 한번 되는 거야. 손은 힘의 크기 얼마지? 반밖에 안 되지. 10N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속도는 더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동거리 2m면 이동을 서해봐야 4m가 그래서 결국은 40으로 서로 같다. 되겠지? 그러니까 힘만 이득이 있고 항상 일은 이득이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요. 일을 공짜로 할 수가 없잖아. 일도 안 했는데 뭔가 효과가 발생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리는 항상 그래. 그렇죠? 오케이. 됐어. 자, 8번 가봅시다. 다음은 크레인 A가 건설 중인 도량 위에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철수. 크레인 A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야. 맞아요. 정지해 있잖아. 0이 도량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돌림인의 평형 상태야. 그쵸? 도량 회전하면 우리 사고 나는 거다 이거. 이거 큰 사고 나는 거다. 그지? 다음 민수. 받침점을 축으로 할 때 각각 가와 나의 도량 부분의 무게에 의한 돌림인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지? 가는 약간 왼쪽을 누를 거고 나는 약간 오른쪽을 누를 거니까 반시계 시계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지 않을까? 돌림이 0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민수가 맞네요. 답은 3번. 이걸 맞췄지? 자, 이제 그 다음 시험대 봅시다. 좀 더 계산이 많던데 아까 그 계산식을 좀 써봤거든요. 한 번씩 도전해보죠. 맞춰봅시다. 9번. 그림과 같이 물체 ABC, 물체가 좀 많아졌습니다. 막대에 놓여서 막대가 수평 상태로 정지해 있다. B랑 C는 질량이 M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올려야 되고요. 단서점 볼게요. 중력 가속도는 지루하면 되고요. 물체의 크기, 막대기 질량은 무시합니다. 아, 다행이다. 막대기 질량 없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할 게 뭐더라? 우리 무조건 막대기에 생각해. 막대기. 막대가 제일 주인공이야. 막대기만 볼게. 길이가 4일짜리 막대기 같은데? 오케이. 여기다가 받침점은 예시를 가려놓고요. 요 끝에 A가 있네요. A가 누르고 있고 B는 어디 누르고 있는 거야? C가 요 끝에 누르고 있는 거지. 여기 C가 있는 거지. B가 L자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르고 있는 거네요. B가. 됐죠? 잠깐 나 막대기가 가는 힘 표시하자. 우선 B의 무게가 누구겠지? 여기 쓸게. MG. 불안하지? C 위에 누르겠지? 여기 MG. 됐지? 근데 A는 지금 무게가 뭔지 모르는 거지. 이게 기준인데. 이게 얼마 있을 거다. 모르니까 그냥 웨이트가 둡시다. 그 다음 뭐 있을까? 마지막으로. 여기는 C이 얘를 당기고 있겠지. 당겨 텐션 됐을까?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세워보자. 천천히 식 세워보자.
힘의 평형 성립해야 돼. 힘의 평형. 힘 평형 식세울까? 아래 방향 힘, 윗 방향 힘 같다. 그래서 힘 평형으로 식세우면 힘 평형 했을 때 장력 텐션 T는 웨이트 더하기 두개 합쳐가지고 EMG. 됐지? 네. 그 다음에 돌리는 평형 식세울까? 이거 식세우기 전에 이것도 하자. 뭘 묻는지 진짜. 만약에 쌤이 저기 A 무게 묻잖아. 그러면 내 회전축 여기다 넣을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장력 T를 묻잖아. 그럼 축 여기다 넣을 거야. 이해됐지 이제? 그러니까 회전축을 막 자유자재로 쓸 거야. 그럼 보이고 가자. 자, 키부터 하죠.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야. 맞아. 0 맞지? 이음복이 5점을 회전축으로 하는, 이건 회전축 지정했다. 여기를 축으로 하래. 그러면 B와 C의 무게에 의한 돌리는 합은 2mg이다.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가 축이랍니다. 그럼 8mm 할게. 요 놈의 8mm 얼마지? 요 길이지. 그렇지. 요거 L이라 그자. 수직하게. 요거 8mm 얼마냐면 요렇게 해서 2L이겠다. 요거 2L. 그럼 다 있다 이거야. 요거 시계 방향 돌리님, 시계 방향 돌리님. 좀 빨라졌지? 그러니까 힘 곱하기 8mm. mgl. 힘 곱하기 8mm. mg2l. 둘이 더하면 3mgl. 이거 틀렸다. 이거 보기 틀렸다. 됐지? 그러면 잠깐만. 우리 여기 축 잡았으니까 이거 돼버리지. 그럼 요거 더블. 자, A인데 요거 8mm 얼마지? 요거 2L이지. 그치? 그러면 요거 반칙의 부분 맞지? 그러면 웨이트 곱하기 2L인데 요거랑 같다. 이거 아닐까?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요거 3mgl. 얘가 지금 2 웨이트 팩이니까 따라서 웨이트 값은 2분의 3 mg. 됐죠? 여기 2분의 3입니다. 됐네? A 무게 2분의 3입니다. 됐지? 뒤로 보기 맞는. 됐어? 풀리지? 좋아. 10번 도전. 10번 보세요. 10번 보내봐. 지난번에 숙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게. 그것도 안 풀어줬구나. 네. 일단 이거 보고 갑시다. 거기도 어렵지. 숙제 2개. 그거 해줘야겠네. 지난번 프린트 갖고 왔나요? 한번 해볼래? 이게 어려운데 이걸 풀어줄 거야. 이게 보이면 연습문제 나와. 지난번 프린트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거 풀어줄게. 이거 어렵다. 그렇지. 마지막 거 5번도 프린트 있어? 네. 다음 그러면 안 돼. 금방 뽑아올게.
봅시다. 네. 거기서 6번 문제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풀어줄게요. 시작할까요? 가보자. 네. 자, 저번에 숙제 나온 6번입니다. 네. 두반침대 AB에 놓인 길이 1m, 질량 40kg짜리 뒷면체 나무판 위에 철수가 전개 있는 상태에서 나무판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250. 힘드시 이렇게 우선 철수 무게 모릅니다. 여기 힘 있을 거예요. 철수 무게 모르니까 M이라고 볼게. 막대기 무게 400입니다. 그렇죠. 막대기 무게 400이에요. 40kg이니까 mg 하면 400 나와요. 막대기 무게는 막대기 정중앙 여기 표시합니다. 여기 400m.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받침점 A가 막대기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이상하게 처음에 이게 650이었대요. 여기 650m. 여기는 뭔지 몰라요. 지금 뭔가 있을 거예요. 이걸 F2B라고 합시다. 일단.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저기 철수 몸무게가 돼요. 쌤 이거 철수 몸무게 중요하니까 이 요힘이 방해되죠. 회전축 여기 잡읍시다. 이해됐을까 이제? 그러면 축을 하나 여기를 축으로 딱 가정하는 순간 여기 있는 떠받치는 힘은 막대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죠. 힘을 위로 주니까 이렇게 돌리게 되지. 그 다음에 철수하고 막대기 무게는 막대기를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요거들이 반시계 방향 돌리는 주지. 반시계 토크 2개, 시계 토크 하나 평행. 그러면 반시계 방향 돌리는 2개와 시계 방향 돌리는 평행으로 식을 세웁시다. 식 빨리 세울게. 시간 없다. 자, 저기 얘부터 할게. 얘가 축입니다. mg 곱하기 8길이 얼마냐면 1, 2, 3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반시계 토크 400 곱하기 8길이는 한 칸, 두 칸. 400 곱하기 두 칸, 800 토크. 자, 마지막에는 시계 토크. 650, 8길이는 하나, 둘, 셋, 네 칸. 650 곱하기 4.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정리하면 3mg고요. 이거는 800 나왔죠? 이 얼마 나오니? 2600이지. 넘기면 1800이네. 됐다. 따라서 철수 몸무게는 600. 유사한 무게야. 이해됐을까? 따라왔지, 그지? 네. 자, 시간 되나? 네. 쌤, 철수 몸무게 장난 또 다른 거 보여줄게. 지금 막대기 무게는 어차피 받침점 2개 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0 중에서 200 정도가 걸리고 여기 200 정도 걸렸을 거예요. 됐냐? 그치? 200이 나오면 되지? 이제는 집중 안 해. 자, 집중해. 네. 400 중에 200이 걸렸을 거야. 그치? 그런데 철수는 어디서 있니? 약간 왼쪽에 쏠려있지? 그럼 철수는 여기까지 거리가 1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니까 1대 3이잖아요. 자신의 몸무게 중 3대 1로 나눴을 거예요. 거꾸로. 이해됐을까? 여기는 650 중에서 막대기 무게인 400 중에 절반 정도를 받쳤겠지. 그러니까 200은 막대기 무게 때문에 생긴 거야. 나머지가 얼마? 450N이 있지. 그치? 이게 바로 철수 몸무게의 3대 1로 내분자는 거지. 그럼 철수 몸무게의 4분의 3이 450이고 철수 몸무게 600이 맞지. 이해됐어요? 좀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식을 세워서 푼 사람이 있고 이걸 보고 째려보고 200, 200, 450, 600이구나. 그렇게 이런 사람이 일단 됐음.
지금까지 됐지? 어쨌든 철수계 알아냈어요. 내가 알아냈어. 밑에 갑니다 이제. 됐지?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 철수가 이제 끝에 서 있으면 위험하게 심해. 알겠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또 밀어. 이거 이제 거의 뭐 이거 그건 철수이지. 이걸 맞춰주는 거지 이거. 문제가 뭘 가느냐?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 최대값. 무슨 말이게? 자꾸 이걸 밀다 보면 이게 기울뚱하는 순간 온다 이거지. 그치. 기울뚱해서 넘어지려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 이런 문제 때는 이게 경계 조건 문제라는데요. 기울뚱하는 딱 그 순간을 찾아가서 풉니다. 그러니까 기울뚱하기 전을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딱 균형을 잃고 평형을 딱 깨지는 그 순간을 딱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상상해봐야. 자 이걸 최대로 밀었어. 이게 x 최대가 됐어. x 값이 최대가 딱 돼가지고 이제 균형을 딱 잃어. 그러면 이 막대기가 어떻게 기울 것 같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반시계로 돌아. 시계로 돌아가는 상상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막대기가 기울뚱하지 않겠어? 지금 상상하는 게 필요해. 이 막대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 상상이 들어야 된다더라. 막대기가 딱 기운다고. 무슨 말이야? 받침점을 떠나지. 딱 뜨지. 뭐? 안 누르고 안 맞히는 거야. 여기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없다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거 A가 받치고 있는 힘이 딱 사라지는 순간이구나. 이해됐냐? 그렇지. 여기 힘이 사라질 때가 FA가 0일 때. 이게 정비할 거예요. 이 속도를 찾아내야 돼. 이게 0일 때가 균형을 딱 잃는 순간이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를 딱 추구해가지고 지금 막 회전을 딱 하려고 하는 딱 찾아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평형이 딱 됐는데 여기보다 조금만 더 왼쪽 가면 이제 시계 방향 돌림이 커지면서 경계가 딱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를 딱 체크하고 다시 그릴게. 그러면 지금 여기 막대기 무게는 가운데 있는 거 맞지? 400. 철수 무게는 600인 거 맞지? 여기는 떨어진 게 없으니까 이건 빼도 돼. 그래서 딱 최대까지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철수 무게에 의한 돌림과 막대 무게 돌림이 지금은 같은 상태. 이해됐나? 됐어? 그럼 실제 봅시다. 이거 얼마? 600에다가 곱하기 8길에 써야지. 이게 8길이에요. 8길 얼마니? 원래 길이 1에다가 x 더했지. 그러니까 1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400에다가 8길이 얼마니? 원래 길이 2에다가 x를 빼야 되는 거지. 원래 2 빼기 x. 이게 지금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점점 왼쪽으로 밀면 요 철수 무게가 주고 있던 시계 방향의 돌림은 점점 증가하고요. 막대기 무게가 주고 있던 반시계 방향 돌림은 점점 감소해요. 그러다가 이게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더 가는 순간 얘가 역전할 거지. 그때 기울뚱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약간 더 센스 많이 할까요? 약간 좀 쉬워서 여기 600이야. 여기 400이야. 힘 몇 대 몇이야? 2대 3. 힘이 2대 3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힘 중에서 어디에다 받쳐야 균형이 맞냐? 이게 2대 3이니까 거꾸로 3대 2죠. 알겠어 이제? 3대 2지. 여기가 진짜 3이니까 3m를 3대 2로 내면 돼. 3m를 5등분 해야 되잖아. 3m를 5등분하면 하나가 얼마야? 0.1m지. 0.1m니까 여기가 3대 2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3이 되면 2가 되려면 이거 1.8m. 얘가 1.2m. 그럼 얘가 1m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어? 0.2m 갈 수 있어. 답 0.2. 잘못 들었는데? 뭐 잘못했을까? 답 0.4 아니야? 답 0.2. 답 몇 번이니? 답 2번이구나. 아니 0.2m 맞다. 됐을까? 생각이? 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됐음. 그냥 반대로 보면 되라고. 네. 이거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같이 막 교전하지 말까? 네. 시간 되나 안 되나? 시간 조금 되나? 아까 물어봤던 무게 중심 있잖아요. 쌤 이거 공식이 있어요. 예, 여러 물체가 막 이것저것 막 모였을 때 여러 물체의 무게 중심을 잡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좀 알려드릴게요. 네. 무게 중심은 센터 오브 매스 해가지고 보통 첨자를 Cm을 씁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센터, 무게중심이다 뜻입니다. 이게 그 위치를 말하는 건데 이게 공식이 뭐냐면 모든 물체의 무게를 다 보여요. 일단 질량이 M1인 물체, M2인 물체, M3인 물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일단 세 개만 치자. 그러면 M1인 물체가 있는 곳을 S1 그리고 100 M2가 있는 물체가 있는 곳이 S2 그리고 100 그리고 M3가 있는 물체 S3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만약에 물체가 4개, 5개 나눠지면 계속 뒤에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 계속 늘어나고 이게 공식 형태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이제 원점인데요, 여러분. 원점에서 2m 떨어진 곳에 질량 3물체가 놓여 있고, 원점에서 1, 2, 3, 4, 5, 잠깐만, 1, 2, 3, 4, 5, 6이네요. 원점에서 6m 떨어지는 곳에 질량 5가 놓여 있습니다. 요거 두 물체의 무게중심은 어디일까요? 요거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비례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게 3대 5니까 요 사이 공간을 5대 3으로 내분하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거기겠지. 근데 만약 물체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이 내분이 잘 안 돼요. 2개니까 내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가 3개만 되고 단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적응식을 쓰는 거예요. 일단 2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무게중심을 배울게. X, 센터 오브 매스는 자, 질량 더하세요. 얼마? 3값을 더해서 총 8입니다. 8. 근데 X1 저거 3. 3짜리 질량은 어디 있어? 2에 있지. 더하기 5짜리 질량은 어디 있어? 6에 있지. 그러니까 질량의 분분거예요. 질량 분포의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맞아? 8분의 이거 6 더하기 30 8분의 36에 있어. 이게 맞을 거예요. 이거 좀 잘 안 나눠 떨어지는데 얼마니 이거? 38, 32 4.5가요? 4.5네요 이거. 4.5 크게 보자. 4.5 있다는데 여기가 3, 여기가 4, 5니까 여기 있나요? 4.5m 될까?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게 아까 5대 3으로 내분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5대 3이면 확인하면 되겠네. 5대 3 한다 보자. 이게 1.5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오케이. 요거는 보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하면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딱 맞게 나온 거지. 저게 우리의 주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저 공식을 쓰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x라는 값이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저렇게 타나가시면 됐습니까? 이제 이거 하나 쳐볼까요? 공식. 이것에 유도 과정이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상 유도를 못 해줄 것 같고 이 유도 과정을 다음 주 초반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유도 과정 얘기한다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이걸 내가 왜 설명했느냐? 좀 전에 풀었던 그 철수 문제 있죠? 철수 문제 있었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철수와 막대기 무게의 무게중심을 찾아. 그 무게중심에다가 A 받침점이 값을 딱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아까 그 문제를 풀 때. 철수하고 막대기의 무게중심을 찾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를 하나 받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기울는 순간이니까 왼쪽 받침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받침점이 철수와 막대기의 무게중심점에 가 있을 때 딱 균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균형을 끊겠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문제를 풀 때 경계적으로 문제를 했잖아. 균형을 끊는 딱 그 순간을 찾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무게중심을 계산을 딱 해버리면 끝나지. 이해됐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재미난 물체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을 때 그거 무게중심 찾는 법이 있어. 그만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냥 대면으로 드세요. 이거 중심 어디 있을까? 무게중심. 어디 적당히 어디 가운데 좀 있겠지. 근데 이 좀 애매해. 뒤쪽이 약간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찾는 방법. 팔다구나.
이렇게 합니다. 막대기를 손에 꽂으세요. 그 다음에 손 두 개를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 투씩 움직이다가 딱 멈춘 데가 나와. 거기가 우리 움직임. 무조건입니다. 손이 하나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네, 움직이다가 한 손이 딱 멈추고 또 다른 손이 움직일 거예요. 자동으로. 딱 손이 멈춘 데가 나와. 거기가 우리 움직임이다. 이해됐어요? 이제 항상 막대기 모양이 뭐든 상관없어. 울퉁불퉁해도 상관없어. 집에 야구 방망이 해도 돼. 골프 체인이 해도 돼. 그러니까 손 뒤에 올릴 수 있으면 돼. 올린 다음에 이렇게 당겨보면 무조건 한쪽이 먼저 움직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딱 멈추게 돼요. 이 균형을 딱 유지하게 돼 있어. 항상. 그치? 걔가 우리 중심이야.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 알겠어요? 이제? 네. 이거는 마찰력이 좀 들어가서 되는 건데 이게 찾는 방법이에요. 됐어?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네. 요거 하나씩 가져가서 요거 한번 풀어내서 이거 숙제. 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집이야. 요거 숙제입니다. 이거 해오서 다음 주에 오세요. 네, 마칩시다.